이어서 보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자, 밑에 6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입니다. 자, 이 1번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자, 이제는 고시하고 착수합니다. 이 착수는요,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착수든 아니면은 환지든, 그죠? 모든 거 공통적으로 다 착수하는 겁니다. 자, 착수가 되면 이것도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겠죠? 공사가 완료가 될 것이고요.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법은 그냥 준공검사 실시해서 합격하면은 그냥 거기 끝나는 겁니다. 용어가. 정비법은 직접 현장 가서 실시하는 거는 준공검사인데, 준공검사 실시해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 증서 내어줄 때 소용은 준공인가라고 하는 거, 인가. 아시겠죠? 준공인가를 받는다. 이때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등입니다. 준공인가권자가 시장으로서 등인가? 아시겠죠? 인가. 안 먹히네, 여기는. 뭘 해 먹혀, 이제. 그 다음에 인가 끝나, 물론 여기서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시장공수 등이 아닐 때 얘기죠. 본인이 직접 시행한다면은 본인이 본인한테 인가 안 받겠죠. 인가권자가 공사가 완료가 되고 준공인사 해주면은 본인이 해줬으니까 바로 그때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요. 길죠? 줄여가지고 공사 완료 고시. 책 보시면 거기 1번이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령은 밑에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2번의 첫 번째 줄 반드시 자 지체 없이 줄 거예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현장 가서. 다만 바쁜 몸이야. 바쁜 몸. 여기 연재 구청장이 바쁜 몸입니다. 그때는 시장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장, 공공기관 등등 등에게 뭐라고요? 전문가에게 끝에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의뢰해야 한다가 의무적 표현 나옵니다. 시험에. 틀리겠죠? 3번에 1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하든 의뢰를 했건 간에 밑에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뭐라고요? 준공인가를 하고 공보에 고시한다. 그러니까 준공인가권자도 시장공수 등, 공사완료 고시도 시장공수 등이 한다는 얘기죠. 요거도 이해가죠, 그죠? 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시행 계획대로 했나 그 얘기죠. 개발법은 실시 계획대로 했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법서 실시 계획은 여기서는 사업시행 계획과 같은 위치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관리처분 계획대로 했나 그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것들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계획대로 했나 안 했나 보는 것이죠. 자, 상가로 2번은 뭐냐?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시행자라면 공사 완료되면은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합니다. 그렇죠? 예. 이때는 시행자가 누굴 때? 시장, 군수 등을 때는 뭐 없이 준공, 인가 없이. 준공 검사는 실시할 겁니다. 아시겠죠? 인가 없이 그 말이에요. 인가 없이. 그 다음에 자 4번에 자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면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가할 수가 있다.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 됐고 4번. 자, 4번 중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공사 완료 고시하잖아요. 자, 고시하게 되면 이때 이거 설명을 할게요. 하게 되면 얘는 지체 없이 뭐라고요? 지체 없이. 이게 중요해요. 14일 내에 30일 내에 이렇게 숫자 들어가면 틀립니다. 지체 없이. 첫 번째 대지 확정 측량합니다. 두 번째 토지를 이제 측량에 분할시킵니다. 세 번째 측량한 걸 가져가라고 통지합니다. 측량해서 분할된 걸 가져가라고 통지하죠. 그 다음에 가져가면 소유권 이전시킵니다. 이것이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이것이 대분통소. 이렇게 절차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래서 앞자 따서 외우면 돼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자, 따라해 볼까요? 대분통소. 대분통소.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죠. 여기서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길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다. 줄여가지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법 안에서는요, 그냥 소유권 안 쓰고 소유권이라는 말은 큰 틀에서 아니까 이전 고시 이렇게 네 글자만 얘기해. 하지만 공부할 때는 소유권 쓰는 이유가 이것만 딱 써버리면 헷갈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 고시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라. 그래 부르면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만 하면, 공보에 고시하면 바로 언제? 다음날. 다음날, 그죠? 정비구역은 해제되고요. 첫 번째, 이때 소유권 넘어갑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소유권 인정해 줍니다. 뭐요? 이제는 권리가 변동되죠. 다시 말하면 아직 등기 안 했다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내 건 맞지만은 처분 안 돼. 두 번째, 청산금이죠. 청산금의 소멸시효. 요겁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다음 날부터 몇 년? 5년.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징수 내지는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 못 받고 못 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5년. 하지만 청산금은요, 공사 이전 고시 후부터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안 돼도 돼요. 저를 봐. 이런 경우잖아요. 다음 날로 간다는 것은 내가 받을 토지나 건물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땅이 없다. 건물이 없으면 다음 날짜 안 나와요. 12시 땡 하는 순간 소멸되고 대신에 뭡니까? 돈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청산금은 다음 날에 안 나오죠. 그냥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왜? 다음 날은 토지 건물을 받는 거잖아요. 돈 받는 거는 다음 날 아니잖아요. 소멸시효가 다음 날부터 5년이라는 얘기지, 이거는.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청산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 후부터 하는 거야, 후부터. 후에. 아시겠죠? 다음 날짜가 거론이 안 돼요. 이때, 요거 다음 날인데, 구역 해제가 돼요. 여기서는요, 저를 보세요. 요 다음 날 해제는요, 관리, 처분, 계획 방법으로 하는 것만 다음 날 해제예요. 관리, 처분, 계획 방법이 아닌 경우는요, 준공인가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하잖아요. 줄여가지고 준공인가 고시라고 불러요. 줄여가지고 준공인가 받고. 왜? 같은 사람이니까 준공인가권자도 시장공사 등이고 공사 완료 고시도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공사 등이 준공인가하고 공사 완료 고시하면, 그렇게 줄여가지고 준공인가 고시하면 요 다음 날이에요. 정비구역 해제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법이 아닐 때. 그래서 해제. 왜? 이제는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너무 하는 거니까, 이제. 그죠? 예. 하지만 관리처분 계획자가 나오면은 다음날 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이런 말 안 나오면은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날 해제. 자, 이것이 바로 4번이에요. 1번. 정비구역 지정은 줄거세요.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준공인가 후 공사 완료 고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의 밑에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가로 안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은 이전 고시가 있었는데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이때 이전 고시가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왜? 이전 고시는 이전자가 이전이라는 말은 그 안에 말뜻에 소유권 이전이니까 짧게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밑에 국토법상 줄 거세요. 지구 단위 계획 줄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을. 상관 2번.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줄 거세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합의 해제하고는 별개예요, 별개. 다시 말하면은 저를 보세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조합도 해산된 걸로 본다면 틀려요. 이건 별개. 조합 해산은 또 별개. 총의 여러 가지 별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뜻입니다.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은 별개다, 별개. 정비구역 해제하고 조합 해산은 따로따로 별개 문제입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1번 나오네. 사업시행에는 공사 완료의 고시 나오죠. 공사 완료 고시 있은 후 줄 거세요. 지체 없이. 거기 찾아서 대분통소 찾아서 동그라미 하세요. 지체 없이. 대분통소. 아시겠죠? 짧게 나왔네. 그냥 공보에 고시한 후. 이건 그게 아니구나. 밑에 위에 거 대분통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요거 뭐냐, 이렇게 또 있습니다. 뒤에 거 소유권 이전고시 하잖아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고시 하게 되면은 고시하고 난 다음에 이거요. 뒤에 거 고시 달라요. 얘는 공사를 고시고, 이전고시고. 하게 되면 얘는 보고요. 보고합니다. 언제, 누구한테? 국정이 아닙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합니다. 사업시행에는. 물론 뭐 본인이 직접 할 때는 지가 지한테 안 하겠지만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 아닐 때 얘기죠. 공보에 고시한 다음에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하고, 이 경우에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때는 고시 있은 날, 위에 거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뭐 한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얘기죠. 요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4번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입니다.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과거에 내가 토지에, 과거 건물에 융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갚지 않은 이상 이것도 설정된 걸로 본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갑구로 하는 것이고 저당권 등등은 을구로 가는 걸로 간주한다. 그 뜻이 4번에 4번. 자, 1번입니다. 1번. 소유권 왜 권리죠? 을구 있는 거.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밑에 옛날 종전에 토지 건축물에 설정돼 있었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동그라미 하세요.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줄 겁니다. 등기된 권리. 여기는 등기된 권리는요. 앞에 임차권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임차권이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요. 등기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등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임차권은 등기되는 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쓰는 게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시험 볼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대충 넣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꼼꼼히 봐야 돼. 대충 봐가지고 틀리는 자나 아예 찍어 틀리는 자나 결론은 복힘금이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려 하지마 하는 건 아예 보지 말고 찍으려면 작게 찍고 공부하는 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왜? 공부 안 해서 틀리나 공부했는데 틀리나 결론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문에 임차권자가 없으면은 등기된다는 말 없어도 맞아요. 지문에 임차권 들어있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등기된 이게 나와줘야 돼. 안 나오면 틀려 그것이. 또 있죠. 밑에 또 있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항 요건 언제 생기죠?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나보다 몰라. 아시겠죠?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때 생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마지막 줄에 당연히 다음 날에, 그죠? 예. 하여튼 설정된 걸 본다. 이것도 고시일 다음 날,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아시겠죠? 예,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5번. 등기 절차 및 권리 변동에 제한이 있죠. 1번 절차, 쌍가로 1번, 2번하고 2번까지 요겁니다. 요걸 설명할게요. 얘도 지체 없이입니다. 개발법은 14일 내거든요. 얘는 지체 없이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몸둘 바를 모르게 지체 없이. 그죠? 즉시보다 더 빠른 개념이에요. 지체 없이 등기합니다. 얘가 바로 분양 등기죠. 그래서 얘는 등기할 때, 그죠? 등기할 때 얘는 행정청은 촉탁 방법을 하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신청의 방법으로 일괄 등기합니다. 등기소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개발법을 하지만. 그리고 이 기간 내에, 그죠? 등기하잖아요? 이 기간 내에 다른 등기, 그죠? 다 등기하면 안 됩니다. 아예 안 돼. 예외 없어요. 개발법은 예외가 있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청산금. 청산금 뭐죠? 일시불이 아니라 분양받은 자들에게 차액을, 그죠? 차액을 청산금이에요. 일시금은 손실보상금이고. 자, 1번 보세요.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옛날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지금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가 뭐겠어요? 차이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다음 날짜 안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 날짜가 있은 후에. 그러니까 네가 땅을 받고 건물을 받는 것은 다음 날이지만은 돈을 주고 받는 것은 그냥 있은 이후에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즉 청산금이죠. 징수하거나 1억 전에 징수하거나 넌 1억 줘야 되네? 지급해야 된다. 됐죠?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 이거는 돈단에 클 경우입니다. 하필이면 이상 땅 부자야. 받는 30억이야. 30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주고 20억을 한꺼번에 주자니 너무 센 겁니다. 돈은 목돈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못 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 후 아니라 그 전에도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다. 분할 징수. 받을 게 많아. 나누어 받을 수 있다. 똑같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한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돈 단위가 크니까 분할 징수하는. 이건 이전고 후인데 당연히 그 전부터 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시험에 뭐 그 전에 언제부터 한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냥 분할 징수, 분할 지급 할 수 있다. 그 정도 알면 돼요.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비 등을 참작해서 평가해라. 당연한 말씀이죠. 7번에 강제 징수입니다.
너 왜 1억 안 내? 징수했는데 돈 주는 거는 별 문제 없어요. 그거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5억짜리 아파트 분양 받으면서 4억, 옛날에 있던 가격이 4억이야. 1억을 내라고 징수했는데 안 내고 있네. 누가? 이 인간이 안 내고 있어. 이때 사업 시행자가 첫 번째 시장, 군수 등을 떼는 밑에 지방세 체납 혐의에 따라 그러니까 세금 걷듯이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줄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요 안 내는 걸 이거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는 지자체장에게 뭐라고요? 여기서는 시장, 군수 등에게 청산금 징수를 뭐라고요? 위탁할 수 위탁. 이때 위탁 수수료 개발법과 똑같습니다. 너 안 내면 죽어. 몇 프로요? 4%. 자, 2번 공탁입니다. 지급할 때 거부하거나 또는 안 받으면 안 중개되기 때문에 이때는 공탁할 수 있다. 소멸시효 몇 년? 5년. 언제부터? 이전고시일 다음.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5년이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점을 만들다 보니까 다음날이거든요. 다음날부터. 여기 청산금은요.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건 해라. 소멸시효가 다음날부터 5년 그 얘기입니다. 청산금 징수지급은 이전고시 후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8번에 저당권의 물상대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만약 이자가 과거에 융자 1억이 있는데 만약에 받아갈 돈이 3억이야. 가령. 그럼 3억 얼른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억은 못 주도록 압류하는 겁니다. 어차피 융자 받는 거니까. 그래서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게 바로 저당권의 물상대위예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 꼭 은행이 많겠지만 뭐 은행만 있는 건 아니죠.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즉 설정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뭐라고요?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청산금 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아파트 부담받는 건 5억이지만은 옛날 땅 감정가가 예를 들어 10억이야. 그러면 5억 받아가는 거잖아요. 5억 받아가기 전에 뭐라고요? 1억이 용적했다면 1억을 압류해서 4억만 줄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비용 부담은요, 하기 전에 앞에 아까 전에 보류한 거 있죠? 보류. 아까 보류 있잖아, 보류. 자, 396페이지에 맨 위에 3번에 1번, 요 1번. 그거 나오죠, 그죠? 자, 보시면 1번입니다, 1번. 1번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종전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되었던 아니면 설정자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권자 등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 고시죠.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공사에 착수하니까 빨리 비우고 나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시점이 여기 요건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전 고시죠. 이날부터 언제까지? 이날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입니다. 이날까지. 자, 원칙.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왜? 착수하니까. 두 번째, 예외. 가능하다. 두 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동의한 때. 이때는 아마 분할 시행이에요, 분할 시행. 그죠? 만약에 여기 강의실 만한 곳이다. 이쪽에 집이 몇 대 있다. 근데 반대쪽으로 시작하는 거야. 요때 오기 전까지 예를 들어 한 10일 걸린다. 가령 10일 걸린다. 3일이든 5일이든 간에 사용하자. 그래, 그때 사용해라. 하지만 그때는 꼭 비워줘야 돼. 하겠지, 그죠? 예. 그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 받고 나가지, 그죠? 예. 아직 두 번째. 손실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때는 돈 받기 전에 못 나가 하면 되죠. 예. 요건 내용입니다.
자, 403페이지 비용 부담은 너나 부담하라 그러고요. 넘어가요. 자, 5장 407페이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잘 안 나오지만 가끔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한두 개 보겠습니다. 한두 개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이거 어디서 배웠죠? 앞에서? 책에 있는 거 기억은 나요? 어디서 배웠어요? 좋죠. 추진위원회, 그죠? 추진위원회가 바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잖아요. 경영임찰 또는 수의계획동에서 하죠. 자, 이럴 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들이 누구냐? 가끔 물어보는데 썩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깐 보는 겁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나오잖아요.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 기술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줄거세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이게 국장이 갖다가 바뀐 겁니다. 국장이 아닙니다. 시도에게 등록. 시도 줄 거예요. 시도.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 누구한테 한다고요? 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줄 거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07페이지라고. 자꾸 책을 안 보고 자꾸 엉뚱한 생각할래요? 40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줄 있죠. 예.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밑에 다만 주택의 건설,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록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게 누구냐? 토주공하고요. 한국감정원이에요. 토주공은 공공이니까 등록하지 않지요. 한국감정원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적으세요. 바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뭐라고요? 토주공하고 한국감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등록하지 않는다. 넘깁니다. 자, 2번.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제한인데요. 동일한 정비사업에 있어서 다음의 업무를 줄거세요.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오로지 한 개만 해야 돼. 한 개만. 제가 건축물의 철거, 정비사업의 설계, 정비사업의 시공,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번에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이건 바로 안전진단 업무입니다. 안전진단 업무. 예. 그러니까 5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라. 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할래. 그러면 지가 설계하면서 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실공사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나. 설계만 하면 끝입니다. 병행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철거,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업무입니다. 절설시회안. 아시겠죠? 절설시회안. 이거는 중국말로 해야 돼. 절설시회. 아시겠죠? 절설시회안. 근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나온 적 없어. 자,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얘는 위임이에요. 조합은 사단법인인데 얘는 뭐예요? 위임. 너한테 위임했다. 위임. 위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4번은 이제 결격사유인데 이 결격사유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 나올 법은 해요. 결격사유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연도 있죠? 3번에 2년. 3번 중간 보니까 뭡니까? 금고. 하여튼 금고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다 뭐라고요? 2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벌금 이상 선고받고도 2년.
6번 등록 후 취소돼도 2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도를 틀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2년. 네, 2년. 그 다음에 저 욕한 거 아니에요. 합법적이에요. 이때까지 언제 하겠어. 자, 5번. 5번은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5번은 등록 취소입니다. 취소인데, 자, 시도시사는 왜 등록을 누구한테 합니까? 시도에 하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1년 이내, 줄거 1년 이내.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줄 거요. 1489. 그 박스 하나 동그라미에서요. 1489. 1489. 네 가지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의무적만 4개. 아시겠죠? 의무적만 4개. 나머지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뭐라고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러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만 보면 돼요. 1 뭐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4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할 때 왜 네가 안 해? 안 하니까 취소해야 한다. 8번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12개월 몇 년이죠? 그러니까 3, 2, 1. 3년간 2회 1년. 3, 2, 1. 피. 됐죠? 3, 2, 1. 3년 2회 1년. 12개월이죠. 이 12개월을 6개월 이상으로 나왔어요. 과거에 틀리게. 9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을 대여한 때. 그러니까 성명과 상호도 불법으로 또는 등록증도 대여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4개만 1, 4, 8, 9. 4개는 취소해야 된다. 4개만 알면 돼. 4개만. 자, 넘기세요. 413페이지 배워요. 청문. 국장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먼저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등록 취소하기 전에 정 동그라미. 2번에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기 전에 추 동그라미.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기 전에 조 동그라미. 사업시행 계획인가죠? 사업시행 계획인가 취소하기 전에 사 동그라미. 관리처분 계획인가 취소하기 전이죠? 관 동그라미. 정추조사관. 그죠? 다 같이 시작. 정추조사관. 한 번 더 시작. 정추조사관. 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나올 뻔한데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정추조사관 시작. 정추조사관. 다시 한번 시작. 정추조사관. 다음 중 그죠? 청문회 이게 아닌 것 한 번 나올 뻔하거든요. 이게 올해 나온 대박이야. 정추조사관 시작. 정추조사관. 자, 이렇게 해서 정비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